자, 19장에서는 데이터 스트럭처 또는 배열 속에 어떤 값들이 있는데 그 값들을 탐색하는 것, 그리고 그 배열 속에 있는 내용들을 상향차순 또는 하향차순으로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벡터, 즉 배열이 되겠죠. 배열 속의 어떤 특정 값들을 탐색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우선 바이너리 서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겁니다. 또 하나, 어떤 알고리즘이 있을 때 그 알고리즘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비고 노테이션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비고 노테이션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갖고 알고리즘들 가운데 어떠한 수행 속도를 갖고 있는지 비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7장과 8장 그리고 그 이후에 Selection Sort라는 알고리즘을 배웠고 또 Insert Sort라는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배워왔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효용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 장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Recursive Merge Sort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갖고 벡터 내, 즉 배열 속에 있는 값들을 정렬하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이 얼마나 효용성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알고리즘들을 보게 되면 컨스탄트 알고리즘, 리니어 알고리즘, 쿼드릭 런타임 알고리즘, 자, 이런 거에 대한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치라는 것, 탐색이라는 것, 자, 그것은 뭐냐? 어떤 키값이 주어졌을 때, 즉 사용자로부터 어떤 특정 값이 주어졌을 때 배열 속에 그 값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결정하는 것. 이게 탐색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리니어 서치라는 것이 있었어요. 자, 리니어 서치.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면서 직선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해당되는 값을 찾아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키값을 20이라고 지정을 했을 때 22가 과연 현재 이 배열 속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찾아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는 것 같이 2번째 엘리먼트의 값 22가 즉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그 값에 대한 위치가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리니어 서치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우선 리니어 서치는 우선 알고리즘적으로 보게 되면 간단하고 자, 그리고 간단하지만 어떤 대용량의 데이터 1000개, 2000개 이렇게 대용량의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리니어 서치가 속도가 느리다. 왜냐하면은 내가 어떠한 값을 찾기 위해서는 0번째 엘리먼트부터 제일 끝단에 있는 엘리먼트까지 모두 검색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 갖고 모든 엘리먼트들을 탐색해야 된다라는 단점으로 인해서 리니어 서치는 수행 속도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알고리즘적으로 보게 되면 간단하게 배열을 만들어서 또 코드상의 알고리즘을 포문을 써서 검색하는 그런 간단한 알고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19장에서 얘기가 나눠지를 바이너리 서치가 있어요. 자, 바이너리 서치를 사용하게 되면은 속도가 빠르다. 비록 그 데이터가 크다 할지라도 자, 바이너리 서치는 뒤에 예제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바이너리 서치, 자, 수행 속도 측면에서는 빠르지만 복잡한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내야 됩니다. 자, 정렬이라는 문제. 정렬이라는 것은 상향차순 0부터 시작해 1, 2, 3, 4, 5, 6, 7, 8 이런 순으로 배열 속에 있는 엘리먼트들을 정렬하는 것. 또는 그 반대. 즉 높은 값으로부터 낮은 값으로 나아가면서 정렬을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정렬에 관계되는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 인서트 숏, 셀렉션 숏, 그리고 19장에서 다뤄질 머지 숏 이런 내용들에 대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우선 머지 숏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복잡한 알고리즘을 갖고 있지만 속도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이다. 자, 우선 여기서 나오는 비거 노테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자, 비거 노테이션은 알고리즘, 데이터 스트럭처에서 주로 얘기가 나눠지는 겁니다. 즉, 어떤 알고리즘이 있을 때 최악의 경우를 고려를 해갖고 최악의 경우에 알고리즘의 수행 속도가 몇 번 연산이 되느냐, 자, 몇 번 연산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표기법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
정렬을 해야 된다. 자, 이 배열 속에 있는 값들을 모두 상향차순, 어센딩 오더로 정렬을 하겠다. 라고 했을 경우는 예전에 어떻게 배웠었죠? 자, 우선 30과 비교 대상, 즉 30 다음에 나오는 이 나머지 4개에 대해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 4개 중에 제일 작은 값과 이 30이라는 숫자를 비교를 해서 서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 30이라는 것을 우선 바꿀 대상이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 이 4개의 것들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한다. 그러면 비교가 3번이 이루어지겠죠. 3번이 이루어지면서 제일 작은 값이 20이라는 숫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 4개 중에. 그 4개 중에 제일 작은 값인 21을 30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안에 3번 비교, 그리고 그 중에 22와 30을 비교, 총 4번이 비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수합을 해요. 바꿔치기를 합니다. 이 2개의 숫자를. 바꿔치기를 하면 아마 이런 형태의 배열이 정리가 될 겁니다. 다음, 이 20이라는 건 0번째 엘리먼트에 대해서 확정이 됐고, 이제 나머지 47과 나머지 3개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선 3개에 대해서 비교를 해야 되겠죠. 2번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2번 비교, 30과 79, 30과 67. 비교를 했더니 30이 제일 작은 값이다. 그 값을 47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했더니 30이 더 작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서로 수합을 합니다. 바꿔치기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해서 이제 40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2개의 엘리먼트를 비교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비교, 그리고 한 번 비교에 대해서 제일 작은 값인 67, 그리고 그거 67을 47과 비교를 했더니 47이 크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극단적으로 제일 작은 값이 끝에 있고 정말로 이 배열 속에 있는 값들이 굉장히 많이 엉클어져 있다 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비교 또는 연산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그 최악의 경우에 대한 비거 노테이션을 설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거 노테이션, 자,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어떤 계산이나 탐색, 정렬에 관계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알고리즘이 얼마만큼의 효용을 갖고 있는지 그 지표가 바로 비거 노테이션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이 비거 노테이션의 값을 비교를 해서 이게 수행 속도가 제일 빠르구나 해서 그 해당되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어떤 알고리즘에 대한 성능적인 면에 대해서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 그게 비거 노테이션입니다. 자, 서치에 관계된 알고리즘, 지금까지 여러분들 7장에서 리니어 서치에 대해서 배웠어요. 7장의 7절.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보면서, 교재를 보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장, 현재 우리 19장에서는 바이너리 서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에서 리커시브 리니어 서치, 리커시브 바이너리 서치 이에 대한 내용도 다뤄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20장에서는 다음 주에 배우는 20장에서는 바이너리 서치, 자, 링크드 리스트를 써갖고 바이너리 서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눠질 거예요. 그리고 22장에서는 스탠다드 C++의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바이너리 언더바 서치라는 이 클래스를 이용해 갖고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다뤄질 겁니다. 어쨌든 탐색에 관계돼서는 19장에서 바이너리 서치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에요. 자, 정렬에 관계돼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뭘 배웠었냐? 인서트 소트 7의 8절, 셀렉션 소트 8의 6절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리커시브 머지 소트 이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고 연습 문제에서 버블 소트, 바켓 소트, 리커시브 퀵 소트 이거에 대해서도 연습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연습 문제에 나와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리커시브 머지 소트를 응용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들을 오늘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 연습 문제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20장
다음 주에 배우는 내용에서는 바이너리 트리 소트에 대해서도 얘기가 다뤄질 겁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sort라는 함수를 배우게 될 거예요. 자, sort라는 함수는 19장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서치 알고리즘, 탐색 알고리즘. 자, 처음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사용자가 주어진 값이 있는데 그 주어진 값이 배열 속에 어떤 엘리먼트에 위치하고 있는지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탐색하는 알고리즘들 간의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게 되면 탐색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양의 비교 또는 연산이 이루어지느냐, 그에 따라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수가 많다, 배열 속에 데이터가 많다 라고 하면은 아마도 탐색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겠죠. 자, 시간이 더 걸리는데 그것을 비고 노테이션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고 노테이션 앞부분에서 설명했지만 런타임 때 얼마나 많은 연산 또는 비교가 이루어지는지, 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어요. 비교. 자, 우선 여기에 들어가는 비고 노테이션에서 나오는 수치라는 것. 이것은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 어떤 sort라든지 search라든지 할 때 최악의 경우 이만큼의 연산이 필요하다. 자, n이라는 건 데이터 수를 의미합니다. 데이터 수. 자, 어떤 알고리즘을 수행하라는데 최악의 경우 이만큼의 연산 과정이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 비고 노테이션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대문자 5에 가로 열고 n의 2승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게 어떻게 이 n의 2승으로 바뀌었을까요? 자, 비고 노테이션에서는 상수에 해당되는 것, 상수에 해당되는 것, 자, 상수 팩터에 해당되는 것은 무시가 된다.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 이 부분들은 제거가 되는 거죠. 또 하나, dominant term, 자, 핵심이 되는 term, 주도적인 항, 주도적인 지배항만 보여지게끔 합니다. 따라서 지배항이 아닌 부분, 지배항은 뭐가 될까요? n의 2승이 지배항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들은 제거가 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면 n의 2승이 비고 노테이션에 해당됩니다. 자, n의 2승이다. n의 2승만큼 연산이 된다. 자,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지표로서. 자, n의 2승은 n보다 수행 속도가 더 많이 발생이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면 비고 노테이션의 n 그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이런 표현법으로 사용된다. 비고 노테이션은 지배항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무시를 한다. 그 지배항에 따라서 O의 n의 2승만큼 현재 갖고 있는 알고리즘의 성능입니다. 자, 비고 노테이션을 보게 되면은 한 번만 비교가 된다. 자, 내가 비교하는 대상. 자, 배열 하나 속에 10이라는 숫자가 있다. 근데 내가 주어진 키 값이 10이다. 10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력된 값과 현재 있는 배열 속에 있는 하나의 엘리먼트, 이것만 비교를 하면 됩니다. 비교를 하면 돼요. 결국에는 한 번만 비교를 하면 된다. 한 번만. 자, 이래서 비거 노테이션에서 1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더 1, 1의 오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한 번만 연산, 한 번만 비교를 하면 된다.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만약에 첫 번째 엘리먼트 n개 있는 배열 속에 첫 번째 엘리먼트, 이것을 두 번째 엘리먼트와 비교를 한다. 이것이 같은지 아닌지, 같은지 아닌지 비교를 하는 것. 첫 번째 엘리먼트와 두 번째 엘리먼트 두 개를 비교를 한다. 그럼 한 번만 비교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비교가 이루어진 것. 그러면은 1의 오더, 그리고 1차,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컨스탄트 런타임입니다. 한 번만
계산하는 것. 한 번만 연산하는데 비고 노테이션은 오더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리니어 서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배열 속에 있는 건 있는데 쭉 하나씩 검색을 해가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30과 47, 30과 22, 30과 79, 30과 30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 자, n 오더를 갖고 있네요. n 오더. n만큼 개수가 5개다. 그럼 5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배열 속에 안에 내가 필요로 하는 값 30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비교할 때 키값이 30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30과 0번째 엘리먼트 비교, 30과 47을 비교, 30과 22 비교, 30과 79 비교, 30과 30 비교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30이 두 번이 발견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리니어 서치는 처음부터 입력된 키값을 이 안에 있는 엘리먼트들의 값과 1대1로 비교를 해서 나가는 것. 자, 배열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교 대상은 리니어하게 증가가 되겠죠.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비그노테이션 쿼드레이크 런타임입니다. 자, 이것은 n의 2승만큼 진행이 된다. 즉, 배열이 증가가 되면 될수록 n의 2승만큼 연산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 마냥 정렬을 할 때 보게 되면은 요만큼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비교가 이루어져. 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여기 상수 부분은 무시가 되고 그리고 지배항인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n은 무시가 된다. 그래서 비거 노테이션은 n의 2승 오더를 갖고 있다. n의 2승의 오더를 갖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리니어 서치. 이거는 선형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탐색을 한다. 결국에는 만약에 비교 대상, 배열 속에 있는 값이 제일 끝에 10이 있다. 그리고 내가 10을 찾고 싶다. 키값이 10이다. 그럼 최악의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쭉 가서 제일 끝에 있는 10을 찾아내게 됩니다. 결국 n만큼 비교를 해서 해당되는 값을 갖고 온다. 즉 최악의 경우 n만큼 비교를 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찾겠다. 만약에 없다면 n만큼 비교해서 못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어쨌든 찾거나 못 찾거나 n만큼 비교를 해야 됩니다. n만큼. 그래서 n만큼 비교를 했을 때는 비교 노테이션이 n 오더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n은 배열의 개수, 데이터의 개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알고리즘적으로 간단한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수행속도 측면에서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코딩을 할 때 쉽고 테스트하고 디버깅하기는 좀 더 쉽겠죠. 그렇지만 데이터 사이즈가 많아지게 되면은 데이터 사이즈가 많아지고 좀 더 퍼포먼스가 훌륭한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도 코딩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내기 때문에 그 디버깅하는 것도 좀 어렵겠죠. 그 대신에 복잡한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수행 속도는 빠르게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글 같은 경우는 검색 엔진, 탐색 엔진, 결국에 이것도 탐색 엔진입니다. 구글의 검색하는 엔진도 결국에 탐색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구글이 현재와 같이 대기업으로, 거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던 것들은 이런 알고리즘들을, 즉, 검색하고 탐색하는 알고리즘이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 훌륭하기 때문에 현재 구글이라는 대기업이 탄생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런 복잡한 알고리즘, 결국엔 수행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열 속에 어떤 값이 있다. 자, 배열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배열 속에 있는 값이 내가 원하는 값이 어느 위치에 있냐, 배열 속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찾는 게 서치입니다. 자, 19장에서는 바이너리 서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자, 우선 바이너리 서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배열 내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들이 정렬된 상태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정렬된 상태.
자, 정렬된 상태에서 출발을 한다. 자, 아직 여러분들은 정렬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제에서는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sort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sort라는 함수를 통해서 배열 속에 있는 값들이 정렬된 상태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렬된 상태에서 바이너리 서치가 진행이 된다. 자, 기본적으로 바이너리 서치 알고리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느냐? 이 배열의 중간값을 찾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배열 모두 7개의 배열이 있네요. 이 배열 속에 중간값, 이 값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운 좋게 내가 원하는 값이 중간에 위치한 이 값과 일치한다. 그럼 운 좋게 찾아내고 그리고 알고리즘은 끝나게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아닌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이 경우에 내가 찾고자 하는 키값, 이 키값이 중간값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는 오른쪽으로만 진행을 한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모두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값보다 이 아래에 있는 왼쪽에 있는 값들은 다 작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탐색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이 부분만 고려를 한다. 나머지 부분만 고려를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떤 거냐? 전체는 7개로부터 출발하지만 3개, 1개 이렇게 좁혀지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찾고자 하는 키값에 수렴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바이너리 서치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미들 값을 내가 찾고자 하는 값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교를 해서 만약에 크거나 미들 값이 내가 찾고자 하는 키값보다 크거나 또는 작을 경우에는 나머지 한쪽은 배제를 하고 다른 한쪽을 비교 대상에 넣어 놓는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찾아지면 중간값에 해당되는 값이 내가 원하는 값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알고리즘은 종료가 되겠죠. 또는 끝까지 갔지만 못 찾았다 했을 경우에도 알고리즘은 종료가 됩니다. 자, 이해된 내용을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음과 같은 15개의 배열이 있어요. 배열이 있고 그 배열 속에 있는 값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상향차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어센딩 오더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정렬된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내가 원하는 값은 90. 90이 과연 이 배열 속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찾는 일. 그게 바이너리 서치 알고리즘의 시작입니다. 자, 우선 중간값, 중간을 찾습니다. 이 전체 중에 중간, 15개의 중간은 아마 7번째에 해당되는 요 위치가 될 겁니다. 그 위치에 해당되는 값은 67. 67. 자, 키값과 중간값을 비교를 합니다. 키값이 더 커요. 크면 고려 대상을 오른쪽에 해당되는 배열들만 고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 자, 처음 출발 0번째 엘리먼트를 로우 그리고 14번째 엘리먼트를 하이로 설정해요. 그리고 그 중간을 미들 7이 되겠죠. 7 이거는 0 그리고 이것은 14에 해당되는 값이 됩니다. 자, 찾아보니까 키값이 더 커요. 크면은 로우의 위치를 변경을 시킵니다. 조금 전에는 요 위치였다가 로우의 위치, 새로운 위치를 바꿉니다. 자, 새로운 위치는 어디가 될까요? 미들 플러스 1이 새로운 로우의 위치가 됩니다. 로우의 위치가 돼요. 자, 새로운 로우의 위치. 자, 로우 값이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어요. 그럼 미들 값도 변경이 되겠죠. 자, 미들은 이 위치로 갑니다. 나머지 이 뒷부분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다 90보다 작기 때문에. 더 작게 좁혀 나가는 겁니다. 자, 새로운 로는 요 위치. 아마 8이 되겠죠. 하이는 이전에 갖고 있던 14 그대로. 미들은 이 로와 하이의 중간, 즉 11이 되겠네요. 11. 자, 이걸 갖고 또 좁혀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비교를 해보니까 키값이 90, 미들값은 89. 자, 키값이 더 커요. 크면 이 아래, 왼쪽은 제외하고 오른쪽만 고려를 한다. 자, 클 경우에 미들 플러스 1이 새로운 로의 위치가 됩니다. 따라서
요 위치가 새로운 로우가 되는 거죠. 자, 로우가 바뀌었어요. 그럼 미들 값도 바뀌겠죠. 그 값은 요 위치가 될 겁니다. 자, 다음 미들 값 91과 90을 비교를 해요. 키 값이 더 작네요. 작으면 왼쪽으로 진행을 한다. 왼쪽, 왼쪽. 즉 하이 값을 변경을 하는 겁니다. 자, 새로운 하이 값. 그 위치는 어디가 될까요? 미들 빼기 1. 미들 빼기 1. 그러니까 요 위치가 새로운 하이가 되겠네요. 하이. 새로운 하이가 됩니다. 자, 하이 값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들 값도 바뀌어야겠죠. 자, 미들 값은 90이 됩니다. 90. 따라서 모두 로, 하이, 미들이 같은 위치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다행스럽게 내가 원하는 값이 현재 이 위치에 있네요. 그럼 알고리즘은 종료가 된다. 자, 다음 예제를 볼까요?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49. 현재 배열 속에 있는 것은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처음 출발은 로는 0부터 시작을 하고 하이는 14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미들은 7이 될 거예요. 7의 위치. 7의 위치에 있는 값이 뭔가요? 67입니다. 49와 67을 비교하니까 키값이 더 작아요. 그러면 뒷부분 빼고 앞부분만 고려를 하게 됩니다. 앞부분만 고려를 했을 경우에 로는 그대로 로로 가고 하이는 새로운 위치로 바뀌게 됩니다. 그 위치는 어디가 될까요? 미들 빼기 1, 즉 미들의 이전, 요 위치가 새로운 하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이가 이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자, 하이가 변경이 됐어요. 그럼 미들도 변경이 돼야 되겠죠. 그 미들, 로와 하이의 중간, 요 위치가 될 겁니다. 요 위치가 될 거예요. 자, 요 위치에 있는 38을 키값과 비교를 합니다. 키값이 더 크네요. 크면 오른쪽으로 좁혀진다겠어요. 오른쪽. 오른쪽으로 좁혀지면서 로우의 위치는 바뀌게 되겠죠. 그 로우의 위치는 어디가 될까요? 미들 더하기 1. 그게 새로운 로우가 됩니다. 요 위치가 되는 거예요. 로. 자, 로우가 새로운 위치로 로우가 바뀌었고 하이는 이전의 하이 그대로 유지하고 자, 미들 값이 변경이 돼야 되겠죠. 요것과 요거의 중간 요 위치가 되겠네요. 요게 중간 값이 됩니다. 자, 중간 값이 49가 발견이 됐어요. 키 값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은 종료가 된다. 자, 바이너리 서치 장점은 전체를 모두 검색을 하지 않아도 정렬된 배열이라면은 그 중간의 위치를 하나씩 하나씩 좁혀가면서 대상을 좁혀가면서 비교를 한다. 미들 값에 해당되는 값을 키 값과 비교를 해나간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코드를 살펴볼까요? 바이너리 서치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엔 컨스트럭터가 있고 그리고 실제 바이너리 서치가 수행되는 바이너리 서치라는 함수가 있네요. 그리고 전체 결과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엘리먼트라는 멤버 함수가 있습니다. 자,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 배열의 크기를 설정하는 사이즈가 있고 그리고 배열을 만든 자, 벡터 템플릿 클래스로 만들었습니다. 인티저 타입의 1차원 배열을 만드는 것. 그게 데이터라는 객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원 배열이에요. 자, displace of element. 자, 현재 내가 고려하고 있는 엘리먼트들이 뭐가 있는지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유틸리티 함수예요. 서비스 함수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영역의 위치가 됐네요. 자, 바이너리 서치의 컨스트럭터를 한번 볼까요? 컨스트럭터. 자, 배열의 크기가 넘어오게 됩니다. 컨스트럭터에는. 자, 배열의 크기를 보니까 0 이상인지 확인해 봅니다. 만약에 배열의 크기가 마이너스 1, 그런 건 없겠죠. 반드시 0 이상의 양의 정수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의미 없는 값이 들어왔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와 같은 의미 없는 값이 들어왔다. 0, 이런 의미 없는 값이 들어왔다. 그럼 디폴트인 10의 값으로 배열의 크기를 고정을 해놓고 그렇지 않고 유효한 값이 들어왔다. 그럼 유효한 값을 넘겨주게 됩니다. 자, 이 컨스트럭터에서는 랜덤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자, 랜덤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seed를 뽑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sRand라는 함수를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뽑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폼으로 들어갔네요. 폼은 몇 바퀴를 도나요? 입력된 이 사이즈만큼 돌아가게 됩니다. 10이 입력받으면 배열은 10개다라는 의미고 그 10바퀴를 돌리기 위해서 0부터 9까지 폼을 10바퀴를 돕니다. 10바퀴를 돌면서 뭘 하나요? 배열 속에 값을 입력을 합니다. 어떤 값? 이 안에 있는 값을 입력을 합니다. 우선 랜덤 함수 임의의 숫자를 뽑아오는 거예요. 임의의 숫자. 그런데 나머지 연산자를 썼어요. 무슨 값을 갖고? 90이라는 숫자를 갖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결과는 어떤 값이 나올까요? 0에서 89 사이의 숫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 거기에 10을 더해요.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은 10에서 99 사이의 숫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 10에서 99 사이에 어떤 임의의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 값을 배열 속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총 10개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임의 숫자가 들어가 있는 이 배열은 아직 정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sort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그 데이터의 처음부터 끝까지 정렬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정렬된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정렬된 결과가 배열 속에 저장이 될 겁니다. 자, 바이너리 서치. 실제 바이너리 서치가 수행되는 그 함수입니다. 자, 이것은 내가 찾고자 하는 키값. 이 전달이 될 거예요. 자, 아직 서치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열의 0번째를 로로 잡고 그리고 배열의 크기의 빼기 1. 왜 빼기 1일까요? 자, 배열은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일 끝에 있는 첨자는 사이즈 빼기 1이 하이가 됩니다. 자, 제일 끝, 배열의 끝, 그리고 제일 처음 이걸 로와 하이로 잡습니다. 그리고 중간을 잡아야겠죠. 중간은 로와 하이 더하기 1. 왜 더하기인가요? 요 빼기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2 하면은 중간이 나오게 될 거예요. 중간값. 로케이션. 이것은 내가 찾은 위치의 엘리먼트입니다. 엘리먼트. 몇 번째 있느냐. 몇 번째 있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직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지정을 해놨어요. 만약에 배열이 10개, 15개가 있다. 15개가 있다. 그러면 로는 0이 되고 하이는 14가 됩니다. 미들은 7이 되는 거죠. 7. 그리고 로케이션은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두문을 들어갑니다. 두문. 우선 가볍게 현재 배열 속에 있는 내용물들이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 출력을 하는 겁니다. 로와 하이를 기준으로 해서. 자, 아직 좁혀지지 않은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디스플레이 될 겁니다. 출력이 될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값들이 쭉 출력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은 이 전체 엘리먼트에서 중간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중간에. 만약에 이 위치에 있는 값을 알고 싶으면 출력이 이 위치에 뭔가가 나오겠죠. 그 출력된 중간값, 중간이 위치가 어디냐, 이 전체 배열 속에서 중간은 과연 어디냐, 7번째가 되겠죠. 7번째. 그 7번째 엘리먼트에 별 표시를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로 찾아갔는지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출력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바이너리 서치는 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안에서 이루어져요. 자, 다시 지우고 해봅시다. 자, 우선 현재 배열 속에서 15개의 배열 속에서 중간에 있는 값이 내가 찾고자 하는 키값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미들 요 위치 그리고 첨자 오퍼레이터를 썼네요. 배열의 첨자 오퍼레이터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 요 값을 읽어오겠죠. 이 안에 있는 값. 위치를 읽어오는 게 아니라 이 위치에 대한 값을 읽어옵니다. 그 값을 키값과 비교를 해요. 다행스럽게도 그 키값과 일치하면은 미들의 위치
미들의 위치, 현재 이 위치를 로케이션에 할당을 합니다. 그럼 로케이션은 -1 상태에서 0 이상의 다른 값이 지정이 되겠죠. 그 다른 값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값을 찾은 이 위치 값이 저장이 될 겁니다. 만약에 키 값이 중간에 있는 값보다 작을 경우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왼쪽만 고려를 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하이의 위치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하이 위치가 여기였다가 이 위치로 바뀌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이의 위치를 바꾼다. 뭘로? 미들 빼기 1. 미들의 앞부분 요거를 하이로 잡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현재 중간값보다 클 경우, 크면 else로 가겠죠. 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즉 오른쪽만 고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 값이 바뀌어야겠죠. 하이 값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로 값은 어떻게 바뀔까요? 미들 더하기 1, 즉 미들의 다음 나오는 요 엘리먼트를 로우로 잡는 겁니다. 로우로 잡는 거예요. 로우로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미들을 변경을 합니다. 미들, 로와 하이의 나누기, 즉 이 위치가 되겠네요. 이 위치. 자,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바꿔 나갈까요? 계속 좁아지는 겁니다. 좁아지는 거. 어떻게? 로와 하이가 역전되는 상황. 즉 어떤 경우냐? 이렇게 돼 있을 때 로가 여기에 있고 여기가 하이가 맞아요. 근데 이 두 화일문을 돌리면서 이게 하이가 되고 이게 로가 되는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역전되는 상황. 그럼 화일문을 빠져나오는 거죠. 또는 and 그리고 해당되는 위치를 찾았을 경우 자 -1은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못 찾았다는. 못 찾으면 계속 화일문을 돌릴 겁니다. 근데 찾았다면 로케이션 값이 다른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false가 돼서 화일문을 빠져나옵니다. 결국에는 이 두 화일문이 하는 역할이 뭐냐? 계속 대상의 엘리먼트를 좁혀나가면서 로 또는 하이를 변경해 나간다. 로 또는 하이를 변경해 나간다. 키 값이 더 작으면 하이 값을 변경을 하고 키 값이 더 크면 로 값을 변경을 해 나가면서 이와 더불어 미들 값을 변경을 해 나간다. 그래서 계속 좁혀지면서 나가면서 해당되는 값을 찾은 겁니다. 찾으면은 이 위치가 빠져나가게 되겠죠. 위 위치를 갖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빠져나간 값을 이 바이너리 서치에서는 해당되는 위치를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리턴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외에 디스플레이 엘리먼트 또는 디스플레이 서브 엘리먼트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현재 배열 속에 있는 변화된 내용들을 출력해 주는 겁니다. 자, 간단한 코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메인 함수예요. 메인 함수. 메인 함수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우선 지저분한 부분을 지우고 메인 함수로부터 출발해 봅시다. 메인 함수. 자, 우선 search 벡터라는 객체를 만듭니다. 아규먼트는 15라는 값을 갖고 자, 가볼까요? 컨스트럭터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15라는 값을 갖고 자, 15 유효성 검사를 합니다. 유효해요. 그러면 15라는 값이 사이즈에 할당이 됩니다. 총 15개의 값들이 배열 속에 들어갈 거다. 자, 포문을 돌린다. 15바퀴를 돌린다. 15바퀴를 돌리면서 랜덤 함수를 돌리면서 임의의 숫자를 가져와서 배열 속에 집어넣는다. 아직 정렬된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sort라는 함수를 통해서 정렬된 상태로 바꾼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것 같이 이런 정렬된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 단계 디스플레이 엘리먼트 출력을 해본다. 실제로 출력됐는지 보는 겁니다. 출력됐네요. 출력됐네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 사용자가 키값을 입력합니다. 내가 38이라는 숫자를 찾고 싶다. 입력을 합니다. 여기서 입력을 하죠. 자, 화일문을 돌릴 거예요. 찾을 때까지. 자, 바이너리 서치라는 함수를 돌립니다. 키값은 38.
38을 가지고 돌릴 겁니다. 38을 갖고 돌릴 거예요. 자, 돌렸을 때 우선 배열 속에 있는 내용물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 위치에서 로와 하이 그리고 미드를 결정합니다. 자, 처음이기 때문에 이 위치 0번째가 로에 해당되는 거고 제일 끝에 있는 14번째가 하이에 해당되는 위치가 됩니다. 자, 로와 하이가 결정이 되면 미들의 위치를 결정해요. 여기 있는 7번째 엘리먼트 이게 중간에 해당되는 엘리먼트겠네요. 자, 비교를 합니다. 38과 67을 비교를 해요. 38과 67을 비교를 해요. 자, 코드로 가볼까요? 38과 67을 비교해요. 자, 들어왔어요. 들어온 것은 입력 키 값은 38. 현재 중간 값은 67. 67. 67을 비교해요. 같지가 않죠. 현재 중간 값은, 중간에 있는 값은 67이에요. 67. 틀려요. else로 가요. else로 가서 search 값 38과 67을 비교를 해요. 67이 더 크네요. 그러면 하이 값을 변경을 합니다. 어떻게? 현재 갖고 있는 미들 값에 하나를 더 더해서 새로운 하이로 설정을 해라.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게 새로운 하이가 됩니다. 바로 이전 값. 49가 새로운 하이 값이 됩니다. 따라서 출력을 해보게 되면 이게 그대로 로 값을 유지하고 이건 새로운 하이 값이 만들어지고 자, 로와 하이의 중간 요 위치를 새로운 미들 값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38이라는 숫자. 내가 원하는 값과 현재 미들 값이 동일하죠. 그럼 프로그램은 종료를 하게 됩니다. 자, 찾았다. 찾았다. 포지션 -1. 이건 못 찾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찾았어요. 새로운 위치를 찾았어요. 어디에? 세 번째 엘리먼트에. 포지션이 3인. 자, 그래서 네가 찾고자 하는 38. 그거는 세 번째 배열 속에 있는 위치다. 라고 해서 알고리즘은 종료가 됩니다. 자, 이 과정들을 실제 코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실제 코드입니다. 자, 코드를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선 주가 되는 진짜 바이너리 서치가 되는 요 바이너리 서치라는 함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디버거를 구동하면서 다음과 같은 위치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넣어놨어요. 자, 우선 이 코드에서 조금 변경을 해봅시다. 자, 이 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현재 어느 부분에 대한 엘리먼트들이 어느 엘리먼트로 좁혀지고 있는지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부분들입니다. 자, 이 공백 문자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변경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디버깅을 해봅시다. 자,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네요. 자, 이 과정 컨스트럭터가 수행되면서 배열 속의 값들을 랜덤 함수를 통해서 값을 넣고 그걸 sort라는 함수를 통해 갖고 정렬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가 현재 배열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총 15개의 엘리먼트를 갖고 있네요. 자, 여기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83을 한번 찾아볼까요? 83. 그럼 키 값이 83으로 설정돼서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서 search 엘리먼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83이 들어갔어요. 자, row, high, middle, location. 이게 결정이 되어 두 문으로 들어갑니다. 두 파일문으로 들어가요. 자, 이 상태에서 우선 배열 속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쭉 출력을 할 겁니다. row가 0, high는 14개, 총 15개 엘리먼트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15개 엘리먼트가 보시는 바와 같이 출력이 됐어요. 좀 좁혀볼까요? 자, 출력이 됐어요. 자, 다음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서 중간에 위치한 쪽으로 계속 폼을 돌리면서 이 센터바를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중간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중간의 위치는 여기서 계산되어 있었죠. 로우와 하이를 통해 갖고 계산된 게 미들입니다. 미들은 7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7로 만들어져 있네요. 자, 7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으로 쭉 줄을 끌 겁니다. 자, 중간은 68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거기에 68에 해당되는 위치에 점을 찍을 겁니다. 점을 찍을 거예요. 자, 점을 찍었죠. 다음으로 들어갔어요. 자, 중간에 있는 값
얼마인가요? 중간에 있는 값. 중간에 있는 값 68입니다. 키 값은 83. 자, 83이 더 커요. 더 커요. 83이 더 커요. 따라서 else문으로 갑니다. else문으로 가요. else문으로 가요. 83. 83과 68을 비교해요. 83이 더 크죠? 그러면 또 else문으로 가요. else. else로 갔더니 로 값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자, 로 값. 자, 오른쪽만 고려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앞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68보다 다 작기 때문에. 따라서 로 값을 변경을 한다. 로의 위치를 어디로 이동하나요? 현재 중간인 68의 다음 75의 위치로 로 값을 변경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55번째 줄로 들어왔네요. 미들 값 7, 거기에 하나를 더 더한다. 그 의미는 이 다음 칸으로 옮겨간다. 그것을 로 값으로 설정을 한다. 이전에 로 값은 0이었어요. 자, 지나고 난 다음에 로 값은 8로 바뀌었습니다. 자, 8은 75에 해당되는 위치를 가리키고 있네요. 거기에 따라서 중간값, 기존에는 7번째에 해당되는 68을 중간값으로 갖고 있었는데 새로운 중간값으로 바꿔야겠죠. 자, 바꿉니다. 11이 됐네요. 11. 11은 아마도 82에 해당되는 위치로 가겠네요. 82. 자, 또 돌립니다. 자, 디스플레이. 자, 이젠 앞부분은 모두 빼고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만 이젠 비교 대상에 들어간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내용들만 비교 대상이 됩니다. 자, 로의 위치는 아까 바뀌었죠. 0에서 8로 바뀌었습니다. 하이는 기존에 갖고 있던 14 그대로 88이 갖고 있는 위치 그대로 갑니다. 자, 이 위치에서 중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보기 위해서 또 출력을 해봅니다. 자, 82에 위치해 있네요. 그래서 82에 중간값이라는 표시를 별 표시로 하게 됩니다. 자, 82.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83이에요. 그런데 82가 더 작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오른쪽만 고려 대상에 들어간다. 자, 오른쪽만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로 값이 바뀌어야겠죠. 로 값을 이전에 갖고 있던 82가 갖고 있던 이 위치에 하나를 더 더한 위치, 그 새로운 위치로 바뀝니다. 이전에 미들 값은 11이었어요. 11. 즉 82가 갖고 있는 이 위치, 거기에 하나를 더 더해서 새로운 로 값으로 바꾼다. 그럼 로 값이 83이 있는 이 위치, 즉 12번째에 해당되는 이 값이 로가 됩니다. 로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로가 바뀌었기 때문에 미들도 바뀌어야겠죠. 미들. 이전에는 11이었어요. 새로운 미들은 어떻게 될까요? 13이 됐네요. 즉 84의 값을 갖고 있는 이 위치, 그 위치는 13번째 엘리먼트다. 자, 또 돌립니다. 또 돌려요. 자, 이전에 고려 대상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는 뭐가 있을까요? 자, 83, 84, 88. 요 세 개로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중간값이 어딘가요? 찾아보기 위해서 중간에 해당되는 값 13번째가 되네요. 13번째. 즉 84가 갖고 있는 이 위치까지 출력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84에 해당되는 위치를 별로 표시를 하고, 자, 그리고 들어갔어요. 84. 자, 현재 값은 84. 현재 중간값은 84입니다. 키 값은 83. 83이 더 작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앞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이 전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이 전으로 이동한다. 즉, 키 값이 83인데 현재 중간값은 84. 따라서 중간값이 더 크다 라고 했을 때는 하이 값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하이 값은 현재 뭔가요? 14였습니다. 즉 88을 가리키는 이 위치였어요. 자, 하이 값을 변경한다. 어떻게? 미들 값 현재 13에서 빼기 1. 즉 이 앞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 앞으로 새로운 하이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지나갔어요. 자, 하이는 12로 바뀌었네요. 83이 있는 이 위치. 로는 아까 바뀌었던 12. 자, 로와 하이가 동일한 위치를 가리키고 있네요. 자, 로와 하이가 동일한 위치를 갖고 있는데 미들 값을 계산해 볼까요? 13. 현재 84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입니다. 그럼 하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미들 값이 바뀌어야겠죠.
자, 이것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미들 값은 12가 됩니다. 따라서 로도 12, 하이도 12, 미들도 12가 됩니다. 자, 이 위치에서 또 고려 대상에 해당되는 내용물을 출력을 해볼까요? 83 하나밖에 없네요. 정말로 이게 83이 중간값인지 체크를 해봅시다. 중간값이네요. 그리고 별 표시. 자, 이 결과로서 알게 되는 것은 로 값은 12, 그리고 하이도 12, 미들도 12, 즉 하나만 남게 됩니다. 이 하나만 남은 걸 갖고 또 이 부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현재 찾고자 하는 값은 83, 그리고 현재 미들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는 값, 12번째에 있는 값 83입니다. 같아요. 같으면 이 부문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제어권이 51번째로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현재 있는 미들의 위치 12를 로케이션, 이전에 마이너스 1인 값이었던 것들을 내가 찾은 위치 12로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바뀌게 되고 서로 역전되는 상황이 되면서 12의 위치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역전되는 상황. 로와 하이가 뒤바뀌는 순간 이때 화일문을 빠져나가게 된다 라는 것. 자, 그래서 12의 위치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임의의 숫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여기에 없는 값 22가 없네요. 22를 찾아볼까요? 자, 들어갔습니다. 현재 값 출력. 자, 출력해 봅시다. 출력했죠? 들어갔어요. 중간값 어디? 여기. 자, 22를 찾고자 했어요. 22를 찾고자 했어요. 중간값 표시, 그 다음에 22는 중간값보다 작아요. 그럼 이 뒷부분을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그 대신에 여기에 있던 하이의 위치를 요 미드의 위치 앞부분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이는 6번째가 됩니다. 7번째 앞부분에 있는 67을 가리키게 돼요. 미들도 바뀌어야겠죠. 미들. 이전에 7이었다가 3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 0, 1, 2, 3. 35가 이 남아있는 배열 속의 중간에 해당되는 위치가 되겠네요. 또 들어갔어요. 자, 디스플레이 아닙니다. 해당되는 값. 고려 대상의 이 중에 중간 35의 위치로 갑니다. 35의 위치에 별을 표시합니다. 자, 35라는 숫자.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22, 35. 35가 더 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하이의 위치를 변경을 시켜야겠죠. 그 위치는 어디? 현재 미들 빼기 1, 즉 요 23이 있는 이 위치로 바뀌게 됩니다. 자, 하이 위치 2로 바뀌었어요. 0, 1, 2. 이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미들 값도 바뀌어야겠죠? 미들 값 얼마인가요? 1이 됐습니다. 요 21이 갖고 있는 이 위치로 미들 값이 만들어졌어요. 자, 미들 값이 진짜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21로 가 있네요. 거기에 별 표시. 자, 21과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했더니 21이 더 작아요. 중간값이 더 작아. 22보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만 고려를 하게 되겠죠. 오른쪽만 고려를 합니다. 자, 그래서 로우로 갔어요. 오른쪽만 고려를 하니까 이전에 있던 19에 있던 로우의 위치를 요 앞부분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더하기를 하게 되죠. 자, 더하기를 해서 새로운 미들 값으로 만들고 화일문 또 들어가서 어떤 항목이 남아있나 볼까요? 자, 23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로도 2, 하이도 2, 미들도 2가 됩니다. 자, 들어갔어요. 자, 해당되는 위치. 자, 하나만 남았는데 그 값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없어. 자, 현재 미들 값은 23. 찾고자 하는 건 22. 미들 값이 더 커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까요? 왼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새로운 하이를 현재 갖고 있는 위치 빼기 1에 위치를 시켜야 됩니다. 자, 빼기 1. 하이 위치가 들어갔어요. 하이 위치. 이전에는 2였다가 어느 위치로 가나 볼까요? 1로 갔습니다. 하이 위치가 1로 갔어요. 로의 위치는 2. 서로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됐죠. 로가 2고 하이가 1이 되는 순간이 됐어요. 자, 그러면 화일문을 더 이상 돌릴 수 없게 되겠죠. 이 부분이 false가 됩니다.
false. false가 되기 때문에 화일문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제어권을 여기다 하나 더 볼까요? 자, 빠져나옵니다. 로케이션. 못 찾았기 때문에 이 안에 찾아봤지만 못 찾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처음에 갖고 있던 값 그대로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리턴을 하면서 자, 22는 찾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 서치가 진행이 돼요. 자, 바이너리 서치에 대한 내용을 나눴고 이 바이너리 서치에 대해서 얼만큼의 연산이 수행이 되느냐. 자, 비고 노테이션적으로 보게 되면 로그 n 만큼 돌아간다. 자, n보다 더 작아지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1023개, 1023개 배열이 있다. 정렬된 배열이 있다. 이때 최악의 경우에는 10번만 비교를 해서 해당되는 값을 찾거나 못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종료를 할 수 있다. 10번 이내로 비교를 하면은 10번 이내로 루프를 돌리면 해당되는 값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리니어 서치를 했으면 몇 번을 찾아야 될까요? 정확히 얘기해서 1022번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1023번. 1023번. 이 엘리먼트 개수만큼 찾아야 돼요. 비교 연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바이너리 서치를 쓰게 되면 10번만 갖고 최대 10번만 갖고 해당되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다. 자, 다음은 정렬에 관한 알고리즘입니다. 정렬. 자, 찾는 거에 비해서 정렬은 좀 복잡한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요. 자, 정렬이라는 건 뭐냐? 오름차순, 즉 0부터 시작해갖고 100까지 하는 오름차순 또는 디센딩 100부터 시작해갖고 0까지 정렬을 하는 겁니다. 정렬하는 것. 자,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정렬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다 궁극적인 목표는 정렬된 상태의 배열이에요. 자, 결과는 모두가 동일하다. 그러나 얼마만큼 연산을 수행하느냐, 또 그 과정에서 메모리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알고리즘과 그렇지 못한 알고리즘이 구분이 되겠죠. 자, 셀렉션 소트 예전에 배웠던 겁니다. 7의 8절에서 배웠던 거예요. 자, n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n번 반복. 자, 정렬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값, 그것을 수합을 하는 겁니다. 수합.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 자, 그때 몇 번을 비교를 하느냐. 자, 바꿔치기 했지만 앞부분과 또 바꿔치기 할 경우도 생기겠죠. 자, 요것과 요거를 바꿔치기 했는데 바꿔치기 한 결과가 앞부분하고 또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만큼의 비교 연산이 수행이 되게 된다. 결국엔 비고 노테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n의 2승만큼 비교 연산을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 단점을 갖고 있어요. 자, 인서트에 관계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 자, 어떤 것을 템프에 놓고 배열 속에 정렬되지 않은 값이 있어요. 자, 이 값이 현재 이 위치에서 어느 위치로 가야 될까 하는 것을 비교를 하는 것. 그럼 이 값을 잠시 빼서 템프 파일에 저장을 합니다. 템프 변수에 저장을 해요. 그리고 이 값을 비교를 해요. 여기서 과연 이게 몇 번째 해당되는 값이냐 하는 것을 비교를 합니다. 이게 네 번째 위치로 가야 된다. 이 전체 내용 중에 네 번째 위치로 가야 된다. 그럼 네 번째 위치에 있는 값과 서로 수합을 하게 돼요. 바꿔치기를 하게 돼요. 자, 이런 과정에서 이만큼의 최악의 경우에는 n의 이승만큼 루프를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됩니다. 바꿔치기 하는 것. 앞에는 단순 바꿔치기, 선형적으로 진행하면서 바꿔치기를 하지만 얘는 임시로 가져와서 해당되는 위치 10개라면은 자, 10개의 배열이 있다. 10개의 배열이 있다. 자, 이것을 어느 위치로 가야 될까? 꺼내옵니다. 변수에 저장을 해요. 변수에 저장해서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이 변수는 이 10개 배열 중에 10번째 위치로 가야 된다. 10번째 위치로 가야 된다. 딱 그래서 이쪽에 값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해당되는 위치로 가는 겁니다. 몇 번째로 가야 되냐. 배열 속의 몇 번째 위치로 얘를 지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 자,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회를 할 때 다 모였어요. 자, 학번 순으로 자기 자리를 가야 된다.
라고 하면은 1, 2, 3, 4, 5, 6, 7 깃발이 있어요. 깃발이 있어.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모두 물어봐요. 물어보면서 그러면 내가 7번째로 가야겠다. 그래서 7번째로 위치시키는 거와 동일합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 순서에 내가 어느 위치로 들어가야 될지 판단해서 들어가는 것. 이게 인서트 소트입니다. 인서트에서 정렬되는 것. 인서트에서 정렬되는 것.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연산 속도를 요구를 합니다. 비교 연산을 필요로 해요. 자, 여기서 19장에서 나오는 것은 머지 소트에 관계되는 겁니다. 사실 이 머지 소트는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스트럭처 과목에서 매우 복잡한 소팅 방법이에요. 알고리즘적으로도 매우 복잡해요. 매우 복잡해요. 자, 우선 개념적으로 보게 되면 머지 소트 알고리즘은 우선 자잘하게 분리를 하는 겁니다. 서브 팩터로 나누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눠서 이젠 개별 나눌 수 없는 상태까지 갔을 때 그때 머지를 수행하라는 겁니다. 비교를 해가면서 머지를 수행하라는 겁니다. 자, 10개가 있다. 10개가 있다. 10개가 있으면 5개 조각으로 나누고 양쪽에 5개 조각은 또 다른 조각으로 또 나누고 다른 조각으로 나누고 결국에는 하나씩 남았을 때까지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머지에서 하나의 정렬된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머지솥 알고리즘입니다. 자, 결국에는 개별 엘리먼트들로 나누는 상황까지 리커시브 함수를 수행합니다. 리커시브. 재기적 호출하는 것. 반복적으로 나눠가는 과정. 이 과정에서 리커시브 함수를 사용하게 된다. 계속 나눠나가는 겁니다. 나눠나가서 서브 팩터까지 만들어졌을 때 그 다음부터는 머지를 해나가는 거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머지 솥 알고리즘은 우선 스플릿을 하는 겁니다. 배열을 나누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 그때부터는 비교를 하면서 머지를 해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5명의 학생이 있어요. 5명의 학생. 자, 이것을 정렬을 할 겁니다. 자,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플릿을 한다고 했어요. 자, 중간을 기준으로 스플릿을 하게 됩니다. 물론 2개, 3개, 3개, 2개, 뭐 어떤 형식으로든 나눠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눴어요. 이 두 사람 또 나눠야겠죠. 이 2개로 나눴어요. 물론 이쪽도 1개, 2개, 그리고 요놈도 각각의 1개, 1개 이렇게 나눠야겠죠. 어쨌든 이런 스플릿 과정을 재기적 호출을 통해 갖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스플릿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는 머지하는 단계입니다. 머지를 어떻게 하느냐? 자, 2개 각각 베이스 엘리먼트까지 나눴어요. 자, 2개를 비교를 합니다. 2개를 비교를 해서 서로 위치를 바꾸게 되는 거죠. 자, 머지 리스트 이게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게 만들어지면은 이쪽에 있는 놈들도 나눠야겠죠. 나눠야지. 그래서 나눠서 3과 4가 나왔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리스트와 이쪽에 있는 리스트를 서로 머지를 해야 됩니다. 자, 머지를 하는 과정. 자, 1반에 2명 있고 2반에 머지된 결과가 3명이 있어요. 자, 비교를 합니다. 1반에 제일 앞에 있는 사람과 2반에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을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2반에 있는 첫 번째 학생이 더 작네요. 더 작으면 새로운 머지 리스트에 제일 첫 번째 위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위치를 하게 돼요. 자, 나머지. 자, 1번이 빠져나와서 새로운 머지 리스트로 갔고, 자, 아직 남아있는 2와 1반의 2와 2반의 3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2가 더 작죠. 그러면 새로운 머지 리스트에 다시 하나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전에 1반에는 1명, 2반에는 2명이 남아있네요. 그 중에 제일 앞번호에 있는 사람, 요 사람과 요 사람을 또 비교를 합니다. 보니까 3번이 더 작네요. 그러면 머지 리스트에 위치를 시킵니다. 위치를 시켜요. 자, 1반에는 1명, 2반에도 1명이 남아있어요. 자, 2개를 비교를 합니다. 자, 4가 더 작네요. 그럼 머지 리스트에 위치를 시키는 거죠. 자, 1반에는 1명, 2반에는 없네요. 그럼 당연히 남아있는 학생이 제일 끝에 위치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리스트에는 더 이상 남아있는 게 없겠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머지솥 알고리즘이 진행이 됩니다. 우선 스플릿을 한다. 베이스 엘리먼트까지.
그리고 그 엘리먼트에 있는 것들을 비교를 해서 머지해 나간다. 머지해 난다. 자, 머지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이런 정렬된 머지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머지소드 알고리즘이 진행이 된다. 자, 그 과정에서 머지하는 예를 한번 볼까요? 1반에는 이런 번호표를 갖고 있는 사람 5명, 2반에는 이런 번호표를 갖고 있는 사람 5명. 자, 1반에, 즉 A반에 제일 첫 번째 있는 사람과 B반에 제일 첫 번째 있는 사람 비교를 합니다. 자, 1반에 제일 첫 번째 있는 사람이 제일 작네요. 그럼 4가 위치하게 되는 거죠. 1반에서는 빠졌어요, 이제. 자, 2반에 제일 처음과 현재 A반에 제일 첫 번째 있는 사람 비교를 합니다. 자, B반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작네요. 그러면 5가 위치로 가고 B반은 없어집니다. 자, A반에 제일 처음에 있는 10번, B반에 제일 첫 번째 있는 30번 비교를 해요. 그럼 A반에 있는 사람이 더 작아요. 그럼 10이 위치하게 되고 A반에서 나가게 됩니다. 자, B반에 있는 제일 처음과 A반에 있는 제일 처음에 있는 사람을 비교를 해요. B반에 있는 사람이 더 작네요. 그러면 30이라고 머지 리스트를 만들고 삭제를 합니다. 자, A반에 제일 첫 번째 있는 사람, B반에 첫 번째 있는 사람 비교를 해요. 34가 더 작네요. 34. 그러면서 34는 A반에서 나가게 되고, 자, 51과 56 있어요. 비교를 합니다. 자, B반에 있는 51번이 더 작네요. 그럼 얘는 나가면서 51이 됩니다. 56과 52를 비교를 해요. 52가 더 작네요. 그럼 50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면서 B반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A반에 있는 56, B반에 있는 93 비교를 해요. A반에 있는 얘가 작네요. 그럼 56, 그리고 나머지는 93.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머지 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예제. 예제 코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값들이 들어가 있네요. 배열. 총 10개의 배열의 크기를 갖고 있고, 각각에는 정렬되지 않은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해야 될 것, 나누기 작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5조각, 5조각 나눴습니다. 이 5조각도 3조각, 2조각으로 나눴어요. 이 3조각도 2조각, 1조각으로 나눴고, 얘도 1조각, 1조각 나눴습니다. 그리고 30, 47도 나눠야겠죠. 자, 이 두 개를 가지고 머지 리스트를 만듭니다. 30, 47이 되죠. 이 30, 47 머지된 결과를 여기에 남아있는 부분 22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제일 앞부분에 있는 30과 22를 비교를 해요. 22가 더 작네요. 그럼 새로운 머지 리스트에는 이런 형식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나눠있는 부분, 이쪽도 머지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머지 어떻게? 67과 79 머지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머지 리스트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비교를 해요. 67과 22 비교를 해봐요. 22가 더 작아요. 그러면 새로운 머지 리스트에는 22가 들어가고, 나머지 30과 67을 비교를 해요. 30이 더 작죠. 30이 들어가고, 47과 67을 비교해요. 47, 67, 79 새로운 머지 리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른편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눴다가 머지를 하게 됩니다. 머지, 요놈과 요놈을 머지한 결과가 이거. 그리고 요놈과 요놈을 머지한 결과가 이거. 그리고 요놈과 요놈을 새로 머지하면 이 결과. 자, 이 결과를 왼쪽에서 머지된 이 결과와 서로 또 머지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마지막에 나온 결과는 이런 머지 리스트, 정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렬된 머지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예제에서 나오는 함수에서 머지하는 것은 sort sub vector라는 함수에서 진행을 합니다. 총 10개의 엘리먼트를 갖고 있다. 10개의 엘리먼트를 갖고 있다. 그래서 0부터 9번째 해당되는 엘리먼트를 가지고 이젠 스플릿을 한다. 스플릿. 어떻게 스플릿을 할까요? 가운데 5를 기준으로 해서 0부터 4까지, 그리고 5부터 9까지. 그 다음에 0부터 4도 0부터 2까지, 그리고 3부터 4까지. 3과 4도 나눠야겠죠. 3, 3, 그리고 4, 4 나누게 됩니다. 제 말단까지.
0과 2도 마찬가지로 0과 1로 나누고 2와 2로 나누고 0과 0으로 나누고 1과 2로 나눈다. 자, 이 가정이 끝났다. 그럼 이제 머지가 이루어져야겠죠. 첫 번째 머지는 제일 끝단에 있는 것, 왼쪽 끝단에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0과 0, 1과 1 비교를 해요. 값을 비교를 해서 머지를 하게 됩니다. 머지를 하게 되면 00, 11 00과 11을 머지를 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머지된 결과가 이 부분으로 들어가겠죠. 여기서 나눠졌던 이 페어런트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것과 요것을 머지해 갖고 새로운 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새로운 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요것과 요거를 머지를 해서 요 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또 이쪽으로 전달돼서 요 머지된 결과, 그 결과가 요 내용과 머지가 됩니다. 이 내용도 물론 3과 3, 4와 4 머지된 결과 이렇게 돼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네 번째 머지는 여기서 나온 결과, 그게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만들어진 머지된 결과는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두 개를 머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른편도 마찬가지예요. 오른편도 마찬가지. 자, 스플릿이 이렇게 됐다. 스플릿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왼편에 있는 말단에 있는 것들을 머지를 해나갑니다. 5와 5, 6, 6 그럼 머지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결과는 이쪽으로 전달돼서 요 베이스 엘리먼트와 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거를 머지하면 이게 만들어지고 요것과 요거의 머지, 즉 요것과 요거의 머지돼서 전달된 요놈과 새로운 머지가 됩니다. 6번과 7번을 머지하면 8번이 되고 자, 8번이 돼서 이 결과는 새로운 머지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앞 슬라이드에서 만들어졌던 이 결과가 이쪽으로 전달되고 여기서 만들어졌던 결과가 이쪽으로 전달되고 두 개, 4번과 8번을 머지하면 이 9번의 머지가 만들어지게 해서 최종 결과, 정렬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머지 솥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선 컨스트럭터가 있네요. 자, 여기 아규먼트로 인자를 받아서 배열의 크기를 설정하게 될 겁니다. 자, 인자를 받아서 여기 사이즈의 값을 할당을 하게 될 거예요. 자, sort 이 함수에서 실제로 머지 sort 알고리즘이 적용이 돼서 정렬되지 않은 벡터 어레이가 들어가고 이 sort이라는 함수를 수행하고 난 이후에는 정렬된 벡터 어레이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벡터들 내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 모니터상에 출력하는 디스플레이 엘리먼트. 자,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 프라이빗 영역에는 자, 사이즈가 있습니다. 벡터 사이즈. 자, 컨스트럭트에서 전달받은 값이 여기에 할당이 되겠죠. 다음 배열입니다. 자, 벡터 템플릿 클래스로 이용해 갖고 1차원 배열을 만든 것. 이게 데이터. 자, 1차원 배열입니다. 자, sort of vector. 이 함수에서는 실질적으로 벡터들을 스플릿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누는 역할을 해요. 두 개로 나누는 역할. 자, 여기서 나누어지게 되면은 이젠 머지하는 단계로 들어가겠죠. 머지. 두 개의 영역. 자, from to 첫 번째 so 벡터와 두 번째 so 벡터를 서로 연결시켜주면 합치는 작업을 합니다. 물론 합치는 작업과 더불어 정렬하는 작업도 동시에 수행이 되겠죠. 자, display so 벡터 중간중간 벡터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것을 출력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체를 출력을 하는 거고 이거는 부분 즉 so 벡터들 내에서 부분 변하는 상태를 모니터상에 출력하는 멤버 함수입니다. 자, 컨스트럭터입니다. 벡터 사이즈가 결정이 되면 그 사이즈를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에 할당을 하고 물론 유효성 검사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랜덤 함수를 호출합니다. 랜덤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seed를 뽑고 그리고 벡터 크기만큼 포문을 돌려서 임의의 숫자를 벡터 어레이에 값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컨스트럭터가 수행이 되면은 배열이 만들어지고 벡터 배열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는 정렬되지 않은 임의의 숫자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 sort, 머지 sort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sort sub 벡터를 호출합니다. 0부터 사이즈 마이너스 1만큼, 즉 현재 벡터 어레이인 데이터라는 멤버 함수, 그거를 모두 sort sub 벡터로 보내게 됩니다. sort sub 벡터. 자, 이 안에서는 뭘 하느냐? 우선 첫 번째, 자, 이렇게 정렬되지 않은 벡터 어레이가 들어왔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을 로로 설정합니다. 처음에 있는 위치를. 그리고 끝에 있는 위치, 즉 사이즈 마이너스 1만큼 되는 이 위치를 하이로 설정합니다. 자, if 문항으로 들어가네요. 자, if 문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헤드 부분을 검사를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이는 로보다 항상 큰 값을 갖고 있어요. 자, 로는 여기고 0이고 하이는 9. 따라서 하이는 항상 로보다 크게 돼 있습니다. 자, 빼기 했을 때 항상 1보다 커야 돼요. 그런데 하이와 로가 일치되는 지점, 하이와 로가 일치되는 지점, 어떤 경우가요? 하나의 엘리먼트만 남아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즉, 하나의 엘리먼트가 하이와 로를 동시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자,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스플릿 할 수 없는 벡터입니다. 더 이상 스플릿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경우가 아니면은 모두 if 문항으로 들어가라. 자,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두 개로 나눈 거를 예를 들어볼까요? 중간에 있는 건 79예요. 79. 79를 지점으로 두 개를 나누겠다. 그럼 로는 원래 위치 로. 그리고 나눠지는 지점에서 중간에 해당된 79는 미들 1. 이 79가 있는 위치를 미들 1으로 설정을 합니다. 미들 2는 오른쪽에 있는 서브 벡터의 출발 지점. 이것을 미들 2로 설정을 하고 끝은 여전히 하이. 자, 그것을 여기서 정의를 합니다. 미들 1. 로와 하이를 중간 값을 결정을 한다. 중간의 위치를 결정한다. 79가 있는 이 위치가 되겠죠. 미들 2는 미들 1에 하나를 더 더한 것. 즉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18이 미들 2가 위치한 지점입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스플릿 하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의 벡터의 상황을 모니터에 출력을 합니다. 로부터 하이까지. 로 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다음에 로와 미들 1 사이 요만큼을 출력하는 것. 즉 이것을 출력하라는 겁니다. 자, 미들 2와 하이 오른쪽 서브 벡터요. 18에서 54 이것이 출력이 됩니다. 다음 소스 오브 벡터 즉 소스 오브 벡터가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합니다. 자, 리커시브 함수예요. 리커시브 함수. 자, 리커시브 함수. 여기서는 뭘 얘한테 던져주냐? 현재 로와 현재 미드를 가지고 소스 오브 벡터를 호출합니다. 소스 오브 벡터를 호출해요. 이렇게. 이걸 호출해요. 그러면 미들 1은 하이가 되겠죠. 하이가 됩니다. 로는 로로 가고. 자, 이 안에 들어가서 다시 나눌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또 안으로 들어갑니다. 중간값을 결정을 해요. 중간값.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서 22는 미들 1, 67은 미들 2. 이 상태 가서 또 출력을 해보고 또 들어갑니다. 자, 나눌 여지가 여전히 있네요. 3개가 있네요. 그러면 또 얘가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합니다. 그러면은 22는 하이가 되고 30은 여전히 로. 그 중간값 47.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나눠가서 마지막에 하나가 남을 때까지 베이스 케이스가 될 때까지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리게 끝난다면 왼쪽이 끝났다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오른쪽에 가서 이 부분의 중간 또 나누기 또 리커시브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른쪽 서브 벡터들도 하나의 베이스 케이스까지 도달하도록 나누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 나온 것 마냥 하나의 베이스 케이스까지 분리가 됩니다. 베이스 케이스로 모두 분리가 된다. 자,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이제 머지를 해야겠죠. 머지. 어떻게 머지를 할까? 자, 왼쪽에 있는 서브 벡터, 즉 로부터 시작해서 미들 1까지 사이에 있는 서브 벡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서브 벡터, 즉 미들 2에서 하이까지 있는 서브 벡터, 이 두 개의 서브 벡터를 머지라는 함수를 통해 갖고 합쳐지게 됩니다. 합쳐지는 과정에
비교 연산을 통해서 정렬을 하게 되겠죠. 자, 정렬하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자, 머지라는 함수가 있어요. 머지라는 함수. 자, 머지라는 함수 left, middle 1, middle 2, right.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두 개가 들어왔어요. 왼쪽에 있는 놈이 이거고 오른쪽에 있는 서브 벡터가 요겁니다. 그것이 들어왔어요. 자, left는 어디냐? left는 여기입니다. left. 자, middle 1은 79가 있는 이 위치. 자, middle 2는 18이 있는 이 위치. right는 제일 끝이 있는 70 있는 위치. 자, 들어와서 자, 이제 설정이 됐어요. left, middle 1, middle 2, right는 고정된 위치를 갖고 있어요. 고정된 위치. 그러나 여기 있는 화일문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인덱스가 필요해요. 왼쪽에도 필요하고 오른쪽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덱스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따라가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right 인덱스라는 것을 통해 갖고 여기서부터 계속 거슬러 가면서 이 양쪽에 있는 값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비교를 하게 돼요. 자,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선 left의 출발점, 처음 시작, 그건 레프트 위치겠죠. 처음 위치는 22에 있는 위치로부터 쭉 진행을 할 겁니다. right는 middle 2로부터 쭉 진행을 할 거예요. 첨자가 증가. right 인덱스의 첨자가 하나씩 증가되면서 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combined라는 배열이 정의되어 있네요. combine은 이 왼쪽에 있는 서브 벡터, 오른쪽에 있는 서브 벡터를 비교를 해서 정렬된 결과를 기록하는 공간입니다. 자, 현재는 빈 배열만 정의가 되어 있네요.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것. 자, combined라는 배열,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 이 왼쪽에 있는 서브 벡터와 오른쪽에 있는 서브 벡터를 각각의 것들을 비교를 해서 그 결과를 여기다 기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중간에 대한 내용을 모니터상에 출력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파일문에 들어갑니다. 파일문. 자, left 인덱스가 언제까지? middle 1에 도달할 때까지. left 인덱스 하나씩 증가됩니다. 증감 연산자예요. 증감되는 겁니다. 자, 증감되면서 마지막에 middle 1에 도달할 때까지 left 인덱스가 middle 1에 도달할 때까지 파일문을 돌린다. 마찬가지로 right 인덱스도 right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씩 증가를 해가면서 하나씩 증가를 해가면서 파일문을 돌리게 됩니다. 자, 파일문을 돌리는 과정에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좀 지저분하기는 하지만 좀 이해를 하고 해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left 인덱스에 있는 이 값. 자, left 인덱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출발하겠어. 그 값과 오른쪽에 있는 인덱스에 있는 값 18을 비교를 합니다. 자, 오른쪽이 더 크냐 물어봅니다. 아니죠. 20, 왼쪽이 더 크죠. 그럼 else문으로 갑니다. else문에 가서 하는 일이 뭐냐 살펴보니까 right 인덱스에 있는 것, 현재 있는 건 18입니다. 그 값을 어디다 할당하라고 하냐? combined에 할당하라고 합니다. combined는 여기죠. 거기 할당하라는 겁니다. 18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다시 파일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파일문 들어오기 전에 right의 인덱스를 하나를 더 더합니다. 그럼 현재 right 인덱스는 어딘가요? 조금 전에 18에 있는 위치였다가 26이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26. left 인덱스는 어딘가요? 여전히 이 22가 있는 이 위치에 있는 거죠.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들어왔어요. 데이터 left에 있는 인덱스에 있는 값 22입니다. right에 있는 인덱스 값 26이죠. 두 개를 비교를 합니다. 자, 오른쪽이 더 크냐? Yes, 26이 더 커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냐? if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if문 안으로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인덱스 22가 있는 인덱스 거기에 있는 값은 22가 되죠. 22를 combined에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18을 이 combined에 집어넣으면서 하나가 더 증가가 됐죠. 그러면 위치가 어디가 될까요? 여기가 됩니다. 이 위치에 22를 집어넣는 겁니다. 22. 자, 22를 집어넣고
레프트 인덱스에 하나를 더 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레프트 인덱스는 어디로 옮겨갔을까요? 30이 있는 이 위치로 옮겨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프트 인덱스는 30이 있는 위치, 라이트 인덱스는 26이 있는 이 위치로 가게 됩니다. 다시 또 올라가서 if 문안으로 또 조건을 봅니다. 라이트 인덱스 얼마인가요? 26. 레프트 인덱스 30. 오른쪽이 더 크냐? 아니죠. 아니죠. 그럼 else로 갑니다. else로 가서 right 인덱스 26입니다. 그걸 어디다 할당을 하느냐? 요 combined라는 쪽에 합니다. 근데 바로 22가 기록되면서 하나가 더 증가가 되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이 위치에 26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26을 기록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right 인덱스는 하나가 더 증가가 되겠죠. 하나가 더 증가가 됩니다. 이 위치에 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left 인덱스는 30이 있는 위치, right는 54가 있는 위치로 이동을 했어요. 다시 들어왔어요. if 문화로 갑니다. 30과 54를 비교를 하래요. 자, 오른쪽이 더 큽니다. yes예요.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combined, 조금 전에 26을 기록하면서 하나가 더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 위치로 현재 위치가 됩니다. 이 위치. 그 위치에 어떤가? left index 어딘가요? 30입니다. 30을 여기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left index의 값을 하나를 더 올린다. 그러면 left index는 어떻게 옮겨갔을까요? 여기로 옮겨갑니다. 여기로 옮겨가요. 그리고 combined도 하나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위치가 이 지점으로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 부문으로 들어갔어요. 현재 위치는 47이 있는 위치와 54가 있는 위치입니다. 자, 또 비교를 해요. 54가 더 크네요. 오른쪽이 더 크네요. 그럼 if 문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left index 47 있는 그 값을 다시 combined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얼마가 할까요? 47이 됩니다. 47. 47이 되면서 left index는 하나가 더 증가가 되죠. 그러면 그 후에 위치는 여기 67이 있는 이 위치가 됩니다. 물론 combined index도 다음 위치는 여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두 개의 서브 벡터를 하나의 벡터로 머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비교를 해서 비교 연산이 수행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정렬된 벡터 어레이가 머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약 레프트 인덱스와 미들 2 같다. 그럼 홀수인 경우가 해당되는 거겠죠. 그럴 경우에는 또 이 화일문을 돌려서 서로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과정을 통해서 전체 배열, 조금 전에 출발은 10개부터 시작했죠. 10개부터 시작했어요. 이 10개, 이 배열이 정렬된 상태가 정렬된 결과가 어디에 기록됐냐면 컴바인드 배열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컴바인드 배열, 즉 로컬 변수로 저장되어 있는 이 배열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컴바인드라는 배열 속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로 옮겨놓는 작업을 여기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1대1 카피를 하는 거예요. 1대1 카피. 포문을 돌리면서 1대1 카피를 해줘요. 자, 1대1 카피라면 데이터라는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에는 컴바인에서 갖고 있던 정렬된 결과가 똑같이 카피가 돼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종료가 되면 데이터에는 정렬된 배열이 기록이 되는 거죠. 자, 디스플레이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살펴보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꾸로 가볼까요? sort라는 벡터 오브젝트 거기에 10개를 만들겠다. 그럼 10개의 배열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는 임의 숫자가 저장이 되겠죠. 자, 그걸 가지고 정렬하기 이전에 우선 디스플레이 해줘서 이런 값들을 갖고 있다 라고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정렬을 한다. 정렬하고 난 다음에 이유를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은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것들은 요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중간 결과. 자, 여기서 나오는 거 만약 그림을 보면 살펴보면 두 개로 나누고 또 요 왼쪽에 있는 것들을 다시 두 개로 나누고 또 왼쪽에 있는 거를 두 개로 나누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를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제는 합치는 작업. 요것과 요거를 비교를 해서 하나의 머지가 이루어지고 요것과 22를 비교를 해서 또 머지된 결과가 나오고 또 오른편 67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리된 다음에 다시 머지를 하고 여기서 머지된 결과와 여기서 머지된 결과를 다시 머지를 하는 것. 그럼 정렬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부분은 여기까지 전체에서 왼쪽에 해당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해야겠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스플릿을 하게 돼요. 두 개로 나누고 또 이것도 두 개로 나누고 또 이것도 두 개로 나눠서 끝에 도달했다. 또 끝에 도달했으면 머지를 한다. 머지 18, 60 그리고 78 여기서 스플릿 했던 거를 여기서 다시 머지를 하게 됩니다. 머지를 하게 됩니다. 또 오른편에 있는 것도 이것도 스플릿을 한다. 두 개로 나눠졌죠. 자, 두 개로 된 것들을 하나로 합친다. 정렬된 상태로. 자, 여기서 머지된 결과, 여기서 머지된 결과를 하나로 합치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나온 머지된 결과와 여기서 나온 머지된 결과를 합치면 최종적으로 컴바인드 배열에는 컴바인드 배열에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를 다시 데이터라는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로 어디 갔죠? 데이터 쪽에 카피를 해놨다. 그 카피된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 이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코드는 간단하지만 코드 양은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리커시브 함수 그리고 머지소트 알고리즘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시험 문제에서 이 코드를 똑같이 만들어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외워서라도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은 거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log n 만큼의 머지소트 알고리즘은 성능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sort sub vector라는 함수를 size -1n만큼 만들어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머지소트 알고리즘은 n 곱하기 log n만큼의 연산 과정이 필요하다. 비교 연산이 수행된다.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서치에 관계된 알고리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7장에서 나왔던 건 리니어 서치 이것은 n만큼 또 19장에서 오늘 얘기는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바이너리 서치는 로그 n만큼의 비거 노테이션을 표현할 수 있다. 이만큼 연산 속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거보다는 이게 현저히 줄어들게 됐죠. 자, 리커시브 리니어 서치 연습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n만큼 리커시브 바이너리 서치 이것도 로그 n만큼 자, 정렬에 관계되는 것 7장에서 배웠던 것 인서트 소 이것은 n의 이승만큼 자, 8장에서 나왔던 것 셀렉션 소트는 n의 이만큼 머지 소 지금 얘기한 것 n 곱하기 로그 n만큼의 비교 연산이 필요하다. 위에 있는 것보다 현저히 줄어들게 되죠.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자, 버블 소, 퀵 소 연습 문제에 나온 것들은 이만큼의 또 연산 속도를 갖고 있다. 자, 수행 속도 측면에서 비교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19장에서 바이너리 서치와 그리고 머지 소 알고리즘에서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 연산 속도가 빠른 것으로 이 비고 노테이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각각의 연산, 2의 10승, 2의 20승, 이런 것들을 비고 노테이션을 통해서 표현된 결과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 만약에 엘리먼트가 10개가 있다. 10개가 있을 경우, 20개가 있을 경우, 30개가 있을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실제 연산되는 숫자는 이만큼 된다. 이만큼.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타나 있네요. 자, 이상으로 19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